네, 오늘 책은 소설입니다. 일본 소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나서 바로 주변 분들에게 이거 진짜 재밌다. 너무 재밌어. 막 이렇게 말하고 다녔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읽고 다시 그 자리에서 또 읽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던 소설인데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초반에 사실 집중 못하고 약간 대충 읽었던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좀 정신 차리고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재미있게 다시 좀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일본 소설인데 가토겐 작가의 여기는 커스터드, 특별한 도시락을 팝니다 라는 책입니다. 정말 특별한 도시락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들이 총 5개 에피소드가 옴니버스식으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다 연관들이 있어요. 각 장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의 배경인 커스터드, 도시락 가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가 이 도시락 가게에서 나눠준 경품으로 인해서 좀 인생을 바라보는 자세를 고치게 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입니다. 되게 교훈적일 것 같죠? 아니에요. 교훈적이진 않고 그냥 공감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감정이 되게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이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책에서 주인공들의 과거 회상신에서 유년 시절, 청소년기 이때 많이 나오는데 이때는 되게 예민한 시기죠. 그래서 모든 감정이 다 일어나고 또는 어떨 때는 또 감정이 하나도 없어. 그냥 되게 다 무의미한 것 같아. 어떤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막 기쁘다가 슬프다. 왜 이러잖아요. 되게 감정의 변화가 되게 많은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 겪었다면은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 당시 그 자신에게 찾아온 어떤 친구 또는 사건들이 되게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인이 돼서도 자신의 어떤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품으로 인해서 나 지금까지 왜 이거를 외면하면 채 살아왔지 라는 좀 돌아보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 공감됐던 대목은 그런 청소년기 때 감정들 별거 아닌데 그 당시에는 나한테 전부였어. 그런 감정들이 나왔던 에피소드가 되게 공감이 됐고 또 제가 느꼈던 다양한 감정 중에서 두 번째는 슬픔이었어요. 아들과 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되게 슬펐어요. 그래서 왜 부모는 한없이 이렇게 주고만 싶을까? 왜 우리 자식들은 항상 바쁘고 항상 좀 미루고 싶을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일본 소설인데 역시 다 똑같구나. 사람 사는 건. 그래서 되게 슬픈 감정을 느꼈고요. 또 세 번째는 공포, 무서운, 아주 등골이 오싹한 이런 감정도 들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읽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반전과 같은 대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소름 끼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기분이 약간 무서워 이런 감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에 되게 다양한 풍부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집중해서 몰입감 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5개 에피소드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오디오북을 이 유리라는 여주인공의 이야기로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주인공 유리는 그렇게 가정 형편이 넉넉지는 않아요. 엄마와 자신 이렇게 모녀가 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학교도 안 가요. 학생인데 학교도 안 가고 그리고 친구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친구를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유리라는 여주인공은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 비관적이에요. 좀 부정적이고 굳이 이런 자세로 관계 맺는 법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도 괜찮은데 난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친구도 사귀기도 싫고 그리고 학교도 가기 싫어요. 그러면서 고양이가 등장할 때마다 되게 움찔움찔 하거든요. 이 여주인공이 고양이를 보거나 좀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왜 고양이한테 물렸나 이런 생각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엄마가 고등학교만은 졸업해라 해서 고등학교를 꾸역꾸역 나가다가 이제 안 나가고 뭐 이러다가 가야지 하고 안 나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고양이와 관련된 자신의 어떤 일화를 회상하게 되는 대목이 나와요. 이 또한 그 도시락 가게에서 준 경품으로 인해서 아, 나 맞아. 사실 이런 일이 있었지. 그냥 덮어두려고 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다시 조우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유리가 이런 감정으로, 이런 죄책감으로 관계 맺는 거에 대한 공포감을 갖게 되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에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이 유리가 초등학생 때 길고양이를 만나게 돼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먹이를 갖다 주고 이렇게 보살펴요. 근데 자신이 엄마랑 살고 있는 그 빌라에서는 동물을 키우는 게, 애완동물을 키우는 게 금지가 되어 있어서 데려올 수는 없고 그냥 그렇게 길에서 항상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리가 책임진다는 게 뭔데? 그러니까 엄마가 평생을 돌보고 평생 함께 해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 유리는 그 의미가 뭔지 이렇게 잘 와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살이 좀 통통하게 찐 걸 보고선 아, 내가 먹이를 잘 줘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아주 작게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근데 자신이 키우는 그 길고양이가 아니라 다른 데서 들려 보니까 자신이 보살폈던 고양이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임신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유리가 이제 먹이를 주려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리 마음에 엄마의 말이 딱 떠오르게 됩니다. 책임지지 못할 일은 하는 게 아니야. 평생 함께하고 평생 돌봐주는 게 책임지는 일이야. 근데 유리가 생각하기에 새끼를 낳네? 그럼 이 새끼가 또 새끼를 낳을 거고 또 새끼를 낳을 거고 엄청나게 양이 많아지겠지? 나는 이 한 마리 정도는 돌봐줄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새끼들을 돌볼 수 있을까?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 난 할 수 있을까?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난 거예요.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한 마리는 내가 감당할 수 있었는데 저렇게 많아지면 난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먹이를 주려고 간 유리는 그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외면한 채 달아나게 됩니다. 근데 어린 유리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돌봐왔던 고양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이제 새끼를 낳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 어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가. 근데 자기가 그 자리를 도망간다는 건 그 고양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그냥 알지만 외면해버리고 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젠 죽는 건데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마치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의식이 어린 유리에게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계 맺는 걸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디오북으로 들려드릴 대목은 그 유리가, 이제 고등학생 이 유리가 친구를 맺는 게 뭐가 좋은지 모른다, 자신은. 왜 맺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너무 얄팍하고 너무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이가 갑자기 같은 반,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평생 갈 것 같은 단짝처럼 지내고 자신의 모든 걸 다 얘기하고 들어주고 그러면서 환경이 바뀌면 다시 또 소원해지는 그 관계가 너무 자신한테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도시락 가게 주인 아저씨에게 막 털어놔요. 근데 이 아저씨가 한 말이 저한테 되게 깨달음을 줬습니다.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런 것도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아주 친하게 지냈다가 화려하게 해산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친구였던 건 맞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귀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의 이야기를 보고서 그 도시락 가게 주인 아저씨가 저에게도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관계가 맺게 되거나 이제 소원해지게 되면 그 관계를 내가
망쳤거나 그 관계가 우리 사이에서 실패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꼭 관계를 시작을 했다면 쭉 이어가야 된다는 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관계가 시작됐으면 끝나는 법이 당연히 있는 법인데. 그래서 아저씨의 말처럼 화려하게 해산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친구였던 건 맞아. 그러니까 친구였던 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디오북, 가게 주인 아저씨와 이 유리가 서로 대화하는 이 대목을 좀 감상해 보시면서 이 책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같은 감정을 공감을 하게 되실지, 그리고 저는 과연 어떤 대목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됐는지 이 책으로 좀 재밌는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난 도무지 학교란 곳에 적응이 안 된다. 단체 행동보다도 전 인간관계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대화가 되잖아요. 아저씨라서 그래요. 아저씨와는 몇 년 전부터 쭉 알아왔고 조금씩 말을 주고받다 보니까 지금처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저씨는 이야기할 때 제대로 예의를 갖춰서 말해줄 뿐만 아니라 억지로 거리를 좁히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심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근데 전 친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막 알게 된 상대와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 걸까? 어떻게 금세 서로에게 익숙해져서 상대를 별명으로 부르며 손을 잡거나 껴안을 수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면 기분 나쁠 정도다. 확실히 친구라는 게 묘한 존재이긴 하죠. 아저씨는 생각을 거듭하며 팔짱을 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참 다양하지만 생각할수록 신기하긴 하네요. 서로에 대해 거의 무지하다고 해도 좋을 상대를 어째선지 마음이 맞는 친구라고 인식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매일매일 친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찰싹 붙어 있거나 행동을 함께 하죠. 늘 같이 있다 보니 점점 공통의 화제가 들면서 더욱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반이 바뀌거나 졸업하면 어째선지 마음이 맞는다는 느낌이 희미해져서 끝내는 왕래도 끊기죠. 일말의 의문도 없이 이어졌다가 사이가 깊어지는가 싶더니 결국엔 그 매듭이 풀려버려요. 손님이 말한 그대로예요.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을 이었다. 지금 손님이 느끼고 있는 의문은 옳아요. 친구라는 건 시간의 성과랍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때로는 친밀했다가 또 때로는 소원해지죠. 하지만 역시나 만나고 싶어지고 만나면 즐겁죠. 그렇게 어중간한 상태로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소중한 관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상대가 진짜 친구겠죠. 적어도 전 그렇게 믿는답니다. 나는 꾸벅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말이죠. 그 한 시절을 함께 즐겁게 지냈다가 화려하게 해산하는 관계도 그 나름대로 친구인 건 틀림없어요. 나는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지내려면 그런 친구가 꼭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손님에게는 그런 관계가 체질에 안 맞는 거겠죠. 맞아요. 계속 말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채 담아둔 이야기를 아저씨가 대신 말해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저한테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모르는 상대에게 억지로 맞추고 싶지는 않다. 한 시절을 함께하는 친구 따위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사귀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귀찮은데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귀찮아요, 그런 거. 대화 상대라면 제겐 유리야 엄마가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친구든 개든 고양이든 관계를 맺는 첫 단계는 다 비슷한 법이죠. 네? 순간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개와 고양이라니. 개와 고양이를 보면 귀엽다고 생각하죠? 그야 뭐 나는 긍정할 수밖에 없었다. 귀엽게 느껴지잖아요. 옆에 다가가서 손을 내밀게 되죠. 그러다 도망가지 않으면 살짝 머리를 쓰다듬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바들바들 몸이 떨리며 점점 불안해졌다. 아저씨, 그 비유는 그만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걔는 그렇다 쳐도
고양이는 견디기 힘든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호감이 생기죠. 그러면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다면 슬쩍. 머리를 쓰다듬나요? 그런 짓을 했다간 경찰한테 신고당해요. 아저씨는 진지한 얼굴로 대꾸했다. 슬쩍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상대의 반응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감정을 느낀다면 잠정적인 우정이 시작되는 거죠. 귀찮은데 그만 내뱉고 말았다. 그런가요? 아저씨는 약간 낙담한 듯 했다. 요즘엔 학교에 가서 잠정적인 우정을 구하기보다 직업을 찾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막연하게 남아 쭉 그렇게 생각해왔다. 일하면 좋겠다. 돈을 벌면 유리아에게도 보탬이 된다. 굳이 밤샘 영업을 하는 가게에서 버틸 필요도 없고 김우라 씨의 택시를 부를 정도의 여유는 생길 것이다. 일석이조. 하지만 문제는 유리아가 그러라고 허락해 줄지가 관건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일하라고 말하겠지. 뻔하다. 하지만 학교는 그렇다 쳐도 일하려면 타인과의 관계는 피할 수 없겠죠. 오라, 어쩌면 그쪽이 손님과 맞을지도 모르겠군요. 아저씨는 다행이라는 듯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그다지 간섭하지 않는 게 기본이니까요. 친구가 되진 않더라도 의사소통만 할 수 있으면 되죠. 그런 관계라면 손님도 토할 것 같은 기분은 안 들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왠지 구원받은 기분이었다. 아참, 여기 언덕 위에 있는 고양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스텝을 모집하고 있던데 아저씨가 무심코 말을 꺼냈다. 고양이, 아마도 내 안색은 바뀌었으리라. 고양이는 안 돼요. 싫어요? 그런 건 아닌데 안 돼요. 아저씨는 멋대로 이해한 모양이었다. 죽은 마누라도 그랬죠.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만지면 눈물이랑 콧물에 재채기까지 나왔죠. 체질이 있어요. 다르다. 내 경우엔 알레르기 같은 게 아니다. 아저씨의 죽은 아내와는 다르다. 하지만 나는 결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